오케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처음 보는 생소함이잖아, 그치? 그럼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야, 얘가 왜 2n제곱이고 2n 플러스 1제곱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 항상. 특이한 거부터, 그치? 왜 짝수와 홀수일까? 뭘 것 같아? 짝수와 홀수가? 휘성아? 짝수 제곱, 홀수 제곱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누가 있지? 그치? 오케이. 아, 그럼 음수인 놈을 잘 어떻게 해결하라고 홀짝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베스트고요. 자, 얘는 지금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있대. x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야, n제곱 꼴 있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 그치? 근데 등비수열은 뭐 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요거 하나하나 보면 등비수열이야. 각각 보면, 그치? 그럼 얘가 얼마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 얘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해가? 그럼 다시 요 한 놈만 보자. 자, 얘가 수렴할 조건이 뭐였지, 얘들아? 뭐 하라고 했지? 수렴할 조건 체크하라면? x제곱. 그치. 밑을 찾으라고 했어. n제곱으로 묶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밑은 x제곱이야, 맞지? 그럼 이 x제곱이 뭐일 때 수렴한다고 했어, 얘는? 밑이 마일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할 때 수렴한다며.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야. 그렇지? 야, 근데 마일에만 등호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 마일을 거듭 제곱하면 뭐니까? 홀짝 진동, 그치? 수렴하지 않는 진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 마일일 때가 문제구나, 결국엔. 아, 그거를 잘 해결하라고 홀짝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수렴 조건의 영역에 있다면 얼마분의 얼마 딱 숫자로 떨어질 거야. 수렴값이 있을 거니까, 맞지? 반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어때? x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얘들아, 요건 발산이야. 얼마로 발산이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급이 같다. 2n제곱이라는 모양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냐? 그러면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fx는 자, 총 범위를 맥시멈 5개로 쪼개시면 돼요.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과 같을 때, 마일과 1 사이일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자, 마일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어떻게 돼? 마일보다 작으면 주어진 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있대. 자, x가 마일보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를 무한번 거듭 제곱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크기가 커질 거 아니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해야 돼? 원래 정석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라 였었단 말이야. 기억나냐? 괜찮을까? 분모의 최고차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주어진 식에서 무한대 되는 놈. 그치? 2n제곱인 거잖아, 그치? 즉 한마디로 분모 분자를 x의 2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x가 마일보다 작은 범위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상태에서. 야, 그러면 내가 얘를 n을 미안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다 틀렸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거 0 돼. 분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얘도 0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뭐만 남아? x만 남지. 그래서 x가 돼. x가 마일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 과정을 거쳐야 돼. 영역들에서. 됐어요? 얘는 단골 손님이었어. 특히 내신. 모의고사는 수능 단골 손님은 아니고 뭐 한 3월? 6월 정도는 매번 나오던 문제 유형이야.
야, 마일일 땐 뭐 해주면 돼? 그러면 마일일 때? 대입이야, 대입. 어차피 이 리미트는 n에 관한 리미트이기 때문에 어때? x는 상수 취급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하면 그냥 마일 집어넣으란 얘기야. 됐니? 분모 얼마? 2. 분자 얼마? 0. 그래서 0이지. 됐어요? 야, 마일과 1 사이는 어떻게 돼? 마일과 1 사이에선? 이거 무한번 제곱하면 마일과 1 사이 놈? 0 돼, 0. 2분의 1 계속 곱해봐. 0 되겠지. 0에 가까워지겠지. 무한번 곱하면 얘도 0에 가까워질 거라. 뭐만 남아? 1만 남지. 1분의 1. 됐죠? 자, 1일 땐 똑같이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 2분의 2, 1 되겠고. 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선 또 어떻게 되겠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거칠 거니까 다시 x만 남게 돼요. 저 복잡하게 생긴 요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뀝니다. 됐나?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fx의 그래프는 일단 마이너스 1을 따라서 오다가 구멍 미안해. x를 따라 오다가 구멍 뚫리고 다시 x가 이어져 가겠네. 자, 1에서 색칠될 거고 마일과 1 사이에선 1이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겠다. 마이너스 1일 땐 0을 갖는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fx.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자, 그럼 불연속되는 x의 값은 몇 번? 한 번.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이죠, 그래프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마이너스 1이 22번의 답이었습니다. 요 작업을 좀 해야 돼.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23회 일단 1, 2번 둘 다 한번 풀어봅시다. 네, 뭐 체크합시다. 야,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항상 모든 범위 체크할 필요는 없죠. 나한테 주어진 범위만 체크하시면 돼. 알겠지?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에서 연속이 돼? 첫 번째 1에서 연속. 야, 그럼 1에서 연속이면 뭐만 따지면 돼? 1 바로 직전 1보다 클 때 함수값을 따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x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얘는 거듭 제곱할수록 작아지니까 0에 수렴하는 놈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a분의 b만 남겠죠. 이게 한 번에 되셔야 돼요. 00 되면서 요것만 남을 거야. 자,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에다가 1 대입한 다음 n에 무한대 보내봤자 1이니까 그냥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b가 되지 않을까? 됐지? 그 다음 분모는 어떻게 돼? 아, 분모란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뭐 분의 뭐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어떻게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맞지? 지훈이 뭐만 남아? a만 남죠. 됐습니까? 요 세 개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네. 뭐라고 나와 있니? f2는 3. 야, fx라는 놈은 x가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a라는 값을 갖는다며, 그쵸? 그래서 그냥 a가 3. 됐나요? 그래서 b가 얼마 나왔냐, 현호가? 오케이. 위에 시에 대입해서 b9 구해서 답은 12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2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절대값 나왔어. 야, 이러면 구간을 줄일 수 있어, 얘들아, 참고로. 자,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들아. 어차피 미체 범위가 중요하니까. 이러면 5개였던 구간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냐?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는 절대값이 없지, 그치? 맞아? 매번 이렇게 3개로 무조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요놈 정도는 따로 생각해야 될 수 있다. 케이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5개 다 하라고 해요, 항상. 자기 편한 대로.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가실 거니까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야, 구간이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보다 작은 범위 전체 따져달래요. 그쵸? 그럼 나뉘는 영역은 총 몇 개냐? 마일보다 작을 때랑 마일일 때랑
마일과 0 사이만 따지면 되겠다. 1도 아니라. 괜찮죠? 그래서 맨 위에 거 뭐 나와? 상현? A 마일. 맨 위에 거요. 맨 위에 거 마이너스 X. 맞아, 틀려. 절대값 x라는 거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 저거 자체가 미치야. 알겠지? 그럼 절대값 x로 나눠. n제곱으로 나눠, 위아래. 그럼 분자의 최고차항에서 뭐만 남겠냐? 절대값 x 하나 남겠죠. 그쵸? 정확하게 식으로 쓰자면 절대값 x가 될 건데, 요 영역에서는 x가 음수인 게 확실하니 상현이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마일일 땐 어때요? 마일 대입하시면? 어차피 1이니까 다 2분의 m마일. 괜찮을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무한대. 자, 마일과 0 사이에서 요거 다 0으로 갈 거니까 남는 것만 써주면 2x 더하기 a라고 쓰시면 된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괜찮냐? 야, 그러면 요 함수는 알아서 연속, 얘는 뭐 한 점일 뿐, 얘도 알아서 연속인 놈들이니 식이 바뀌는 마이너스 1일 때만 따지면 되겠고, 맨 위에 마일 집어넣고, 가운데에 점은 그대로일 거고, 맨 아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요 세 개 갖다 하시면 끝이겠죠.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지. 마일 기준에서. 마일보다 작은 쪽, 마일일 때 마일보다 큰 쪽. 그래서 그냥 각각 대입해서 서로 갖다 때리면 된다라고 가르쳤죠. 됐습니까? A는 3 나옵니다. 좋아. 오케이. 그럼 24번 유형 마지막이죠? 이 문제 털어버리고 넘어가자. 네, 보자. 뭐 fx까지는 찾으셨으리라 믿어봅니다. fx까지는 찾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좀 넓게 그릴게. 마이란 좀 요 정도 잡을게요. 현우 혹시 답 됐냐? GT 그리다 끝났어. GT 그려야 돼? 아니 GT식만 세우면 되잖아. 그래프도 그리라고 돼 있어? 간만 찾아요, 간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마일과 1까지는 마이너스 1이 유지가 되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됐고, fx가 1부터는 다시 y는 x를 x분의 1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자, 그럼 이 문제의 관건은 결국엔 어떤 거야? 저 x는 1이라는 불연속되는 순간을 포함하냐 안 하냐인 것밖에 없잖아, 이 문제에서. 그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커싱 할 거는 이렇게 문자가 섞인 범위에서 뭐 생각하라고 했냐, 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지. 뭐? 길이가 같든가, 길이가 일정하든가. 맞아. 또는 대칭성을 띠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요? 얘는 뭐야? 구간 길이 일정이잖아. 길이가 2로. 맞냐? 자, 아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야겠죠. 됐어요? 그리고 내가 구간 길이 일정까지는 알았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포함시키지 이런 게 헷갈리시면 적당히 작은 t값이라고 가정하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그래서 t가 한 요 정도에 있어. 얼마로 할까? 2의 직전까지는 전혀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구간 길이 2로 일정한 상태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는 어때? 불연속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처음으로 요 놈을 뭐 딱 요 값이 됐어, 얘들아. 얼마야, 이거는? t-1이 마일이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t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고? 1. 자, 이 순간에는 이 사이에는 저 불연속점이 포함이냐 아니냐? 안 되지. 왜 안 되지? 열린 구간이니까. 그치?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저 노란색에서 저 주황색으로 변하는 동안. 됐어요? 즉 얼마?
t가 0일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불연속점 포함하지 않아. 0개였겠다. gt의 값을. gt 써볼게. 0 될 때까지도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아주 살짝 넘어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한 개의 불연속점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 0보다 커지는 순간. 이해가지? 언제까지? 이 왼쪽 끝이 여기에 올 때까지. t-1이 1이 되는 순간. 이해가죠? 이 순간부터는 다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2까지는 한 개인데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은 다시 0개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GT의 식 정도는 쓰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이거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t가 0과 2일 때 바뀐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t0 또는 t2야. 됐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고 잠깐 시간 줄게요. 네, 자, 그 다음 유형을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체크 좀 할게요. 몇 가지 체크만 같이 좀 할게, 얘들아. 자, 야, 만약에 수열인데 이런 관계를 띠고 있는 수열이라고 하자. BN, 그러니까 같은 n에 대해서는 항상 BN이라는 수열의 항이 크대, 왼쪽에 있는 놈보다. 이런 대소관계 갖고 있대. 됐어? 그러면 만약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산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음의 무한대, bn도 발산할까? 질문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수렴하면 뭐가 수렴한다 정도는 했잖아. 그렇잖아. 사칙연산 할 수 있고 막 수투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그치? 처음으로 나온 거야. 발산하면 발산한다가. 이해 가요? 수열의 이런 관계는 성립해요. 다시. 그럼 저 왼쪽에 있는 대소관계가 성립할 수 없겠지. 얘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수렴하는 놈들끼리 사칙연산 당연히 수렴하겠니 안 하겠니? 사칙연산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수렴 유지가 돼요. 그건 따로 설명 안 할게. 그치? 괜찮지? 나누기 할 때 분모 0만 조심하면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an이 수렴한다고 해보자. 수렴하는 거에 알파라는 값으로 됐죠? 자, 그러면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a2n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a2n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도 상관없이 어떻게 될까? 왜? 누구 맘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a3에는 어떨까? 3에는 굳이 안 쓸게. 그냥 하자. 요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알파? 왜? 급이 같아서? 저게 급이랑 뭔 상관이야? 거듭제곱이 아닌데. 아니, 수열이니까 우리 함수의 극한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뭐야? 그냥 나중에 언젠가 알파로 수렴한데 알파라는 값이 가까워진대, 그치? 그럼 내가 그 수열에서 짝수 번째만 뽑아서 보겠다라는 거야. 짝수 번째 항들만 뽑아서 쳐다봐. 그럼 걔도 결국엔 알파로 갈까? 갈까 안 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네, 갑니다. 걱정 마요. 갑니다. 홀수 번째 항들만 뽑아도 당연히 갑니다. 약간 뉘앙스가 어떤 거야? 등차 모아놨는데 홀수만 뽑아도 등차, 짝수만 뽑아도 등차. 왜? 성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 등차 수열 땐 당시에 그랬잖아, 그치? 얘도 우리가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대학 내용이 나와야 되더라. AN이라는 놈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적당히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야 돼.
존재한다 n이 라는 뜻이야 수학에서.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 뭘 만족하면서 an 마이너스 알파가 적당히 작은 드디어 등장하는 엡실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면 우리는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빼먹었다. 미안하다. 모든 k에 대해서 n보다 크거나 같은 k 이렇게 된다.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치? 내가 딱 대학교 2학년 때 이 수업 듣고 딱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수렴의 정의야. 알파로 수렴한다의 정의야. 어떤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야 돼. 어떤 자연수 n이냐면 이 자연수 n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는 계속 수열의 값이 그 알파라는 값이랑 아주 미세한 차이만 갖고 있다라는 뜻이야. 쌤이 엡실론은 아주 작은 양수라고 했었잖아, 그치? 요게 원래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의 극한은 얘가 A1부터 막 가는 거잖아, 그치?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N이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갈 거 아니야, 수열이. 됐어?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요 순간부터는 특정 값이랑 매우 가까워지는 거야. 이 이후로는 계속 튀는 놈 없이 이 놈들이 뭐 저 알파라는 값이랑 매우 가까워. 알파랑 가까운 값이야.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이 이후로는 계속. 이해가? 이게 수열의 극한이거든?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거든? 됐니? 야, 그러면 내가 짝수번만 뽑아도 그럼 결국에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그 뒤로는 다 알파에 가까운 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수렴성이 깨지지 않아. 여기까지 됐니? 어려워, 이게 대학 과정으로 가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해, 그 맞는 것 같아 라고 보이면 얼추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반대와 살펴죠. 성립할까요? 이거를 하나하나 안 볼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해봐. 짝수 번째항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겠냐? 아니겠죠. 홀수 번째항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겠니? 안 되겠지. 됐어? 단독으로 있으면 안 돼. 됐죠? 근데 세트로 있으면 돼요.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뭐 때문이냐면 이런 수열 때문인 거야.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잖아. 홀수 번째는 1로 가. 짝수 번째는 2로 가. 그럼 홀수 번째만 보면은 1로 수렴 아니야? 맞지? 짝수 번째만 보면 2로 수렴 아니냐? 괜찮을까? 각각은 수렴하지. 하지만 어때? AN의 입장에선 끝이 1로 끝날지 2로 끝날지 모르잖아. AN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각각은 수렴하지. 근데 이 값조차 똑같으면 그러면 AN도 수렴한다. 됐나요? 좀 어려워지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0.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AN이 알파. 지우나 당연히 뭐겠어? BN은 알파로 수렴하겠죠. 따로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지. 저거는 사칙연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 BN도 알파로 수렴한다. 당연히 참이겠죠? 네, 하나만 더 체크하고 문제 풀어볼게, 이제.
수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라 그래요. 야,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과연 요 놈들은 어떻게 될까? 뭐라고 쓴 거야? 자, 이렇게 아래 첨자가 변형되어 있는 놈들은 어떻게 될까? 네, 뭐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겠죠. 한 칸 밀었다고 해서 수렴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어느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그 뒤는 무조건 알파의 값에 가까워져 있다고 이미. 그럼 내가 한 칸 미룬다고 평행이동 시켰다고 해서 알파로 수렴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풀 수 있는지. 일단은 계산 문제부터 한번 할 거고 그 뒤로 가면 참거진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수렴하는 수열 AN 25번에 1번 수렴하는 수열 AN 그리고 알파라고 적어놔. 25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직. 괜찮지? 내가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식은 얘들아 방금 마지막에 한 내용이야. 뭐해?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이랑 an 마이너스 1도 다 알파로 수렴한다고. 이해가요? 그럼 식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빼기 4분의 알파 더하기 6 꼴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왜냐면 내가 대입을 했는데 0분의 0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얘 0분의 0꼴 가능해 불가능해? 0분의 0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분모가 0이면 분자는 절대 0일 수 없지. 그치? 그러면 아 얘는 부정형은 아니겠다. 알파가 됐을 때. 그치? 그러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6이 2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부정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항상 매번 체크. 자, 그 다음에 그럼 저거 알파 값이 얼마 나옵니까? 14 나오는 거 끝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25-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1 곱하기 an은 2.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라고 했지? 두 가지야. 두 가지 항상 극한식은. 그치? 내가 따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부정형. 야,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수렴이라며. 아, 얘는 0으로 가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의 모양이구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일단 0으로 수렴하는 놈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조건 하나. 됐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라고? 그 극한값 자체라고.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거라고. 그치? 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2n 곱하기 an 4n 더하기 야, 저 위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게 왜 0분의 0꼴이야? 얘는 무슨 꼴일까? an은 1차식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1차에 뭐 대응되는 급이라고 볼 수는 있어. 그럼 얘는 급이 하나가 커졌지. 그럼 얘는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해가? 그럼 어떡할 건데 an 식을 모르는데. 그치? 그럼 무조건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내가 수렴하는 값 알고 있는 건 요 핑크색.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an이 처리가 될 거야. 됐어? 그래서 모양 맞추기라고 부를 겁니다.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필요한 걸 쓰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3n 더하기 1의 an 아닌가? 뭐 an은 원래 있던 놈이고
내 마음대로 3n 더하기 1을 분모에 곱해버렸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분자에 곱해주면 되지. 원래 없던 거 내가 마음대로 쓴 거니까. 이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분수의 성질이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4n 더하기 1과 원래 있던 n제곱 더하기 2n을 써줍니다. 이러면 저 왼쪽 오른쪽 식은 당연히 같은 식이지. 자, 그러면 얘 수렴하잖아. 얼마니? 2로 수렴하지. 그럼 상수 취급하셔도 돼요. 2분의 n 앞으로 빼십시오. 됐습니까? 수렴하는 놈이라 가능해. 왜? 나머지 놈들도 수렴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2차분의 2차. 그럼 수렴하는 놈들은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야 돼. 뭐 분의 뭐? n제곱 더하기 2n분의 12n제곱 더하기 점점점. 됐냐? 네. 최고차 한계수 6. 답은 6이 나오겠지. 자, 너희 학교에서 자꾸 뭐 꺼내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AN을 그냥 얼마? 2분의 3n 분의 1 이렇게 취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저게 같은 1차식. 그래서 극한값 2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뭐 통분해서 쓰면은 분모 2분의 3 하면 뭐 약분해서 2가 나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이렇게 예측해서 추측 찍어서 풀라고 해요. 편의상. 참고로 최근 모의고사가 아니죠. EBS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풀면 틀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2년째 그런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왔고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잘 정리해 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 풉시다. 아마 3쪽 정도만 풀면 오늘 거 끝날 거예요. 오늘 여기 급수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무리 해줄게. 자, 아까 우리가 25의 1, 2번은 내가 풀어드렸지, 얘들아. 맞죠? 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하나 정도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6번의 1번을 잠깐 같이 좀 볼까, 얘들아? 26번의 1번.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라고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a1이 2라는 건 잠깐 킵해 놓으시고요. 나한테 an 더하기 1은 좀 복잡하죠? 굳이 이렇게 왜 써놨을까? 아이고. 4n제곱 마이너스 1 6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2an. 야, 요런 점화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그치? 됐어? 근데 an은 수렴하는 놈이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놈도 리미트 취하면 수렴하지 않겠냐? 즉 양변에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하셔도 돼. 수렴하는 놈들끼리 모여져 있으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알파가 될 거야. 야, 2차분의 2차 2분의 3 되겠다. 마이너스 얘 리미트 취하면 2알파겠지. 상수배인데. 전혀 문제 없죠. 넘겨서 알파 얼마? 2분의 1 나오네. 괜찮을까? 됐어요? 그래서 100AN의 수렴값은 상수배 100을 곱한 거니까 50. 끝.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수렴하는 놈은 뭐 n 플러스 1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7번의 1, 2번을 직접 한번 풀이해보자.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어렵지 않지. 모양 맞추기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AN이라는 놈은 2n 더하기 1이 곱해져 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2n 더하기 1을 위아래다 일단 한 번씩 곱해줄 거야, 또. 자, bn이라는 놈은 n-2가 곱해져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n-1을 곱할 거야.
마음대로 곱할 수 있다고. 분수니까. 분수의 성질. 자, 그러고 나면 얘들아 그냥 뭐 요거 통째로 얼마? 2라고 생각하고 요거 통째로 얼마? 마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얼마 취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돼. 그리고 남는 리미트식 있잖아. 뭐 분모 n제곱 어쩌고 분자 4n제곱 어쩌고 최고차 한계수만 따질 거니까 그냥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와줍니다. 요게 1번. 괜찮을까? 오케이. 자, 문제는 2번인데 야, 저 식에서 요 모양 만들어 달래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유리화요. 유리화해. 오케이, 좋아. 자, 유리화해야 되는 근거는 뭐야? 네. 오, 좋아. 야, 그래. 이런 게 나오면 돼. 알겠지? 알겠지, 연우야? 아, 면도 좀 하고 다녀봐. 아, 씨. 수염이 얌생이처럼 나가지고. 볼 때마다. 자, 그럼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유리화. 리미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식을 변형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식이 변형이 될 거야. 분자는 AN만 남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그대는? 했어, 못했어? 최고차를 가져요. 최고차항이 뭔데? 차수를. 차수가 어떻게든 AN이 차수가 있어? 그래. 확정되지 않았잖아. 맞아? 그럼 내가 자, 요 놈을 살짝 변형할 거야. 정석대로 풀 거야. 알겠지 지금? 루트 n으로 묶어.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곱하기 자, 루트 n으로 묶는다는 건 나누는 거야. 루트 n을. 그치? 그래서 루트 n분의 an 더하기 1 빼기 1 5. 자, 이런 식이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어야 돼.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어. 이거 무한대잖아. 근데 수렴이잖아. 그럼 0이어야 된다고, 요 놈이. 여기까지 됐어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정형은 내가 지난번에도 수투할 때 얘기했지만 모양을 변형시키면 지들끼리 계속 돌고 도는 거야.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1 빼기 1 돼야 되니까. 됐냐? 오케이. 그게 이 마지막 줄에 사용되는 거지. 분모 분자 뭘로 나누자? 루트 n으로 나누자. 그 근거는 뭐 때문에? 아, 그 모양 만들려면 내가 이 모양 만들려고 an 루트 밖으로 꺼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루트 n으로 나누는 일만 남은 거잖아. 됐어요? 이제 분모 분자 루트 n으로 나누면 식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루트 n분의 an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루트 n분의 an. 요 는 오는 뭐야 아까부터? 그래서 불편하네.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오케이. 아니다. 미안해. 는 오가 맞구나.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이거 0이라며. 초록색에 의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럼 이거 C가 어떻게 돼? 2분의 내가 원하는 답. 그게 5. 답은 C. 좀 어렵죠? 잘 좀 정리해봐요. 얘는. 정리 좀 잘 해놔봐. 이렇게 조건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런 걸 뽑아낼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내가 유리화까지는 했어. 그치?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렇게 생겼어. 루트 n으로 아무리 봐도 위아래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럼 루트 n으로 나눴을 때 이건 상관없는데 얘가 문제야. n분의 an이 생겨버려 루트 안에. 그럼 그놈에 대해서 찾을 생각을 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쁘게 정리해놓고 넘기시면 됩니다. 10쪽으로 가자. 자, 우리 10쪽에 보시면 귀납적 정의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 점화식. 맞아? 점화식 가지고 너희 보고 풀으래. 28번. 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 자, A1이 1이고 5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래. 어떻게 풀어야 돼? 뭐 구하래? 리미트 AN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취해요. 리미트를? 리미트 취해? 아니. 취해야지. 네? 취해? 수련만 만약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이게 가정된다면 당연히 그냥 양변에 리미트 취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며. 그러면 그냥 양변에 리미트 취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값이 3분의 1로 구해져.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 너희는 이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돼. 맞잖아. 저게 가정되지 않으면 이 작업을 못 하잖아. 수렴한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수렴한다를 찾는 방법이 당연히 뭐야?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항 구하겠지. 됐어? 일반항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일반항 어떻게 돼 그래서? 일반항 어떻게 돼? 양변에 적당한 걸 빼서 알파꼴 만들어서 뭐 모양 만들어 가지고 등비 찾고 하는 거지, 그치?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왜 나지? 어떻게 해? 그럼 얘기해봐. A에 뭐 나와? 아. 자, 일단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AN 더하기 1은이라고 바꾸세요.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거지. 맞냐? 그럼 잘 봐. 얘가 무조건 공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점화식 기억해. 얘는 적당한 수를 빼면 등비가 되는 귀납적 정의였어. 점화식이었어. 근데 그때 공비는 무조건 5분의 2라고. 됐어요? 뭔가 곱해서 다음 걸 만들지. 야, 공비가 1보다 커, 작아? 작지? 수렴하지? 그러면 쓰면 되지. 수렴이 보장됐잖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일반항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다 구하고 있었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답지 한번 보세요.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알겠죠? 수렴성만 파악하는 이 파란색 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비의 역할을 하는 놈이 1보다 작은 숫자라는 거 찾으시면 수렴하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으로 답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래 두 문제 가지고. 점화식은 다들 어려워하니까 29에 1, 2번 시작. 기억이 안 나죠? 쌤 시킨 대로 했는데 0만 나와요. 이렇게 되지, 그치? 알파 빼기 알파는 0 뭐 이렇게 나오지. 얘는 일반항을 구해야만 하실 겁니다. 자, 두 개의 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주어진 식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은 3분의 1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다. 여기까지 맞을까? 아마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변형될 거야. 아니야? 잘못 썼었나? 맞지?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아니잖아. 왜 거짓말하냐 너. 맞아? 맞네. 지훈이가 자꾸 왔다 갔다 쳐다보고 있어서 순간 잘못 쓴 줄 알았잖아. 지훈아 이해 갔어? 됐어? 한 줄 더 써줄게. 원래식은 요거였겠죠. 3으로 묶어서 하나 더 빼준 거야. n 플러스 1을 양변에서. 그러면 왼쪽에서는 이렇게 아마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양변에 3 나눈 것 뿐이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bn 플러스 1로 치환을 하고 요놈을 bn으로 한다면 무슨 수여야 된다? 등비 수여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는. 괜찮을까? 그래서 주어진 식이 bn은 b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겠지. 등비 수열. 됐냐? 그 상태에서 뭐가 돼? bn은 누군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n이었고 b1은 1 집어넣은 거 a2에서 a1 뺀 거죠. 그쵸? a2에서 a1 빼면 8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또 익숙한 식이네. 어떤 식? 어떤 식? 듣고 있니 얘들아? 더하기 fn 꼴. 그쵸? 점화식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더하기 fn 꼴. 맞아? 그럼 더하기 fn 꼴의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 했냐 얘들아? 첫째 항으로부터 n-1칸 떨어져 있는 거라며. k는 1부터 n-1까지 8 곱하기 마 3분의 1에 n-1제곱 k-1제곱 됐냐? a1 얼만데? 1 플러스 요놈은 어떻게 되는데 식이? 요 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 아니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의 합이야. 됐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첫째 항 얼마? 8이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n-1제곱 한 개수제곱. 괜찮을까 여기까지? 내가 뭐 구해달라고 얘들아? an의 극한값 구해달라고 했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극한 취해 이 상태로. 그럼 얘만 처리되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은 A1 플러스 요놈 상수 취급 이거 0으로 수렴할 거잖아. 됐어요? 나머지만 쓰면 되지. 3분의 2 3분의 4 분의 8 4분의 24 맞죠? 6 답은 7 나오네요. 뭐 2번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고요.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수원에서 빠졌던 거긴 해요, 사실은. 이쪽에 나와요? 일반항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방금 했잖아. 방금 나 했는데. 29번은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28번만큼은 높고요. 괜찮을까요? 네. 잘 정리해 보시고 30번 빠르게 좀 합시다. 30번은 28번이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30번으로 본격적으로 28번을 풀어 보십시오. 그 유형만큼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네,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중근 가진다 하니까 뭐 써주면 돼요? 네, 그냥 판별식 쓴 다음에 는영 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n 마이너스 4배 an 플러스 1 플러스 4 0 된 거지. 그래서 an 더하기 1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우린 뭐가 된다고? 4분의 1 an 더하기 1 괜찮을까? 그럼 얘가 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요 형태의 점화식에서
됐죠? 그럼 수렴하는 놈들일 거니까 그냥 뭐 해주면 된다? 그냥 극한 취해서. 분수보단 요게 낫겠지. 원래 식에다가 양변의 극한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 근거는 수렴을 찾았기 때문에. 됐어요? 수렴한다만 보장이 된다면 저렇게 양변 극한 취해서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리미트 AN을 알파로 놓고 가정하고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넘어갔어. 11쪽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으로 푸는 문제들이라 빨리 풀고 갈 겁니다. 얘들아 알겠지?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31번에 1번 볼게. 얘들아 31번에 1번 어때? 두 개를 뭐 하면 BN이 만들어지냐? 두 개를 빼면 BN 만들어지지, 그치? 수렴하는 두 놈을 뺐을 때 수렴 보장 돼, 안 돼? 돼. 그러면 1번 참. 둘 다 수렴에 두 개를 빼서 BN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참이야. 됐지? 좀 있어 보이게 쓸 거면 참이면 T라고 쓰면 있어 보이죠? 거짓이면 F라고 쓰시면 돼요. 자, 2번. 야, 둘 다 발산이면 더해서 발산이냐?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이제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네. 야, 근데 발산이라는 문제는 조금 와닿지 않잖아. 우리는 수렴만 배우니까, 그치? 그러면 대우명제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 그러면 발산이라는 말의 부정이 뭐가 돼? 수렴이 되는 거지. 즉 2번이랑 똑같은 말은 야, AN 더하기 BN을 수렴할 때 누구? AN이 수렴 또는 BN이 수렴이야. 대우명제는 앞뒤를 각각 부정한 다음 화살표 반대로 바꾸는 거였어. 그치? 합한 개 수렴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렴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 우리 성질에서. 네, 거짓입니다. 발산 수렴인가? 발산하지 않는다가 수렴이겠죠? 됐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발레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 발레 말고 거기 있는 거 발레를 들게. 2번에 있는 거 알겠지? 자주 나오는 발레들이 있어서 그래. 자, AN이라는 수열을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라고 할게요. BN은 마일 1, 마일 1 반복. 그럼 어때? 더하면? 더하면 0, 0, 0, 0, 0으로 수렴하겠지? 하지만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시 두 개가 뭐 하는데 발산하죠? 그럼 더했는데 근데 발산이 아니라 수렴하니까 2번의 발레가 되겠지. 됐어? 자, 3번.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면 나머지 곱한 거는 발산이냐? 3번 어때? 그럼 AN이 수렴하고 BN이 발산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만 수렴이라고 했지. 그쵸? 그럼 AN, BN은 발산이냐? 발산이라 말해놓고 수렴이라 쓰네. 큰일 났는데. 지훈아, 맞을까 틀릴까? 왜? 오, 좋아요. 잘했어요. 그쵸? 이건 수투에도 나오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놈과 수렴하는 놈이 있어. 근데 어떻게 수렴하는 놈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이상 얘가 0으로 수렴한다면 수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아무 숫자나 쓸게요. 위에 거 갖다 쓰자. BN이 1, 마일, 1, 마일 반복이라고 쳐봐. 근데 AN은 그냥 뭐야? 0000, 0순위. 0만 나열돼. 그럼 곱하면 수렴하겠죠. 이해가요? 발산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수렴하는 케이스가 나온다. 거짓? 됐냐? 네.
야, 오히려 그 아래 게 조금 더 말로 하기 편할 것 같아. 얘까지 같이 하고 오른쪽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야, 32-1번. 참거짓. 네. AN 빼기 2BN이 수렴하고 BN이 1로 수렴해. 그럼 대입해서 AN은 2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는 크게 부담감 없을 거야. 받아들이는데. 괜찮을까? 자, 2번 어때요? 알파라는 건 어떠한 실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한대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수렴하는 놈의 극한값 0인 놈. 둘 다 수렴이지. 곱하면 0 돼야겠죠? 참이겠지. 당연히 3번 참거짓. 거짓 부정형 0 곱하기 무한대 몰라. 4번 당연히 똑같이 거짓 부정형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몰라. 됐나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할게요. 33번의 기억.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다 얘들아. BN이 더 크면 근데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면 BN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참이라고 했어요. 됐니? 쉬운 거부터 할게. 디귿. 참일까 거짓일까 얘들아? 왜? 응?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으로 수렴하면은 그 디귿은 참이 되지. 현욱이 참거짓? 거짓이죠. 자, 볼게요. 유명한 발레들이 있다고 했어. 디귿은 발레가 존재하고요. 수렴만 안 하면 되는 거지. A, N, B, N 다. 그치? 그래서 AN이 1빵, 1빵, 1빵. 너무 붙였었다. BN은 반대. 0, 1, 0, 1, 0, 1. 둘 다 발산입니다. 하지만 곱하면 0으로 수렴하죠. 디귿의 발레가 돼요. 됐니? 아, 니은은 그냥 먼저 할 거랬나? 자, 니은은 우리 수투에서도 내가 매번 한 2번 정도 강조한 내용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스타트 끊어야 돼, 얘들아?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극한식 2개 줬는데 하나는 수렴이고 하나는 발산이잖아. 발산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서 걔 뭐 하라고? 역수하라 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0이라는 걸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괜찮을까? 그래서 요 극한식에다가 나는 그 두 번째 극한식을 곱해버릴 거라고. 곱하기는 항상 가능하지, 수렴하는 놈들끼리.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거 두 개는 리미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함수 곱하면 1-an분의 bn이 될 거고, 0 곱하기 알파는 당연히 0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렇다면 리미트 an분의 bn은 1이죠. 역수치에도 1이겠죠. 니은은 참이죠. 이렇게 수투랑 매우 많이 겹쳐요. 고생했습니다. 야, 이거 수열의 극한 뒤에 실력 따지기, 기본 따지기 넣어놨으니까 조금 풀어볼 사람은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